정왕동 불법 건축물 드디어 구제되나? 안녕하세요. 정왕동 에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불법 건축물 문제와 양성화 특별법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정왕동에서 23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직접 겪었던 일들이라 더욱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5년 정왕동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정왕동의 다가구 원룸 건물들은 준공시에 한층 한 가구, 3층, 3가구까지만 허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와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큰 집이 아니라 작은 방, 저렴한 월세를 원했습니다. 정왕동의 대지 면적은 평균 60평에서 70평에서 건폐율 60%로 지으면 40평이 넘는 방이 나오는데 그걸 근로자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준공 후 방을 쪼개어 원룸 형태로 만들었고 그게 수요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정왕동의 많은 건물들이 한꺼번에 위반 건축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도장이 찍히자 건물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그때 부동산 업을 하면서 이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은 건물들을 매매할 수 있을까? 거래는 가능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2006년에는 잠시 사업자를 휴업할 정도로 큰 고민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 시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고 대출이나 세입자 모집에도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원룸으로 쪼개 임대해 놓은 건축업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나중에 매입한 선의의 건물주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의하면 이 부분이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행위를 한 건축주가 아니라 매수 후 소유권을 가진 선의의 건물주들이 대출 거부, 이행강제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에서는 법 위반 사실을 몰랐던 매입자나 생계형 소유자들이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이번 조치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민 재산권 보호와 선의의 건물주 구제가 이번 특별법의 핵심 취지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법안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물, 그리고 소규모, 생계형 건물주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저희 정왕동은 시와 반월공단 배후 주거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 노동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작은 원룸과 저렴한 월세는 이 지역에서 필수한 주거 조건입니다. 만약 원상복구를 강제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된다면 방의 개수는 줄고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들도 힘들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 양성화 조치가 시행된다면 매매와 대출 정상화, 이행강제금 부담 해소,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건물주들의 리모델링 및 안전보강 투자 여력 확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정왕동에서 23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2005년 위반 건축물 지정도 그중 하나였고 지금도 여전히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의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양성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행위를 한 건축업자가 아니라 지금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건물주들이 실질적인 구제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왕동 건물주분들께서는 이번 특별법의 흐름을 꼭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통과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 이행강제금 여부, 주차 안전기준 등을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최신 정책과 지역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